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한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3,700만 명이 넘는 주민의 홍수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백신 접종과 심근염 등 부작용의 연관성이 확인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금 추징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튼 구찌 매장에 권총 강도가 들어 $50,000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서 구매한 $12짜리 신발 때문에 $2,200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여성의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또 강한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이번 홍수주의보 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는 3,700만 명이 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 상층을 강력한 저기압이 덮으면서 대부분의 지역에는 아열대성 폭우와 강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내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홈볼트 카운티부터 남부 오렌지 카운티까지 거의 전역에서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은 강수량이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홍수 경보나 주의보 등 영향권에 놓인 인구는 3,700만 명에 달합니다. 산타바바라 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겨 터미널이 폐쇄됐습니다. 또 산타바바라 카운티를 지나는 246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돼 양방향으로 폐쇄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당국은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내렸습니다. LA지방기상청은 어제 오전 시간당 0.6인치의 강수량이 관측됐고 많은 도로에서 국지적인 도로 침수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차량 운전과 야외 활동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심근염 등 부작용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인적서비스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는 전 세계 8개국 약 1억 명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42일간 접종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에서 심근염, 심낭염, 안면신경마비, 길랭발해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는 길랭발해 증후군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이 발견됐고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의 사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심근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모더나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경우 일관된 패턴은 없었고 잠재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며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위험 및 이익에 관한 평가를 할 때는 감염으로 인해 동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8개국에서 실시됐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접종의 전반적인 위험과 이익을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금 추징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납 세금이 있는 37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세금 추징을 알리는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중단됐던 미납세 독촉 및 징수 안내가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납세자들을 위해 미납세 독촉 및 징수 안내와 세금 선취권 설정 등의 서한 발송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 추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체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관련 통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서한에는 세금을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하지 않을 경우 IRS가 취할 수 있는 징수 조치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압류, 임금 압류, 여권 발급 제한, 세금 선취권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IRS는 이자와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한을 받은 납세자들은 누락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세를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IRS와의 합의나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전자식 푸드 스탬프인 EBT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대부분 저소득층인 6만 1,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EBT 사기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만 2천 건이 넘는 EBT 사기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로 인해 도난당한 푸드 스탬프 혜택은 1,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EBT는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푸드 스탬프 충전식 카드로 일반 직불 카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기범들은 이 EBT 카드 리더기에 몰래 해킹 장치를 설치하고 카드 정보와 핀 번호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65살 시바 프라다는 지난달 291달러의 푸드 스탬프 잔액을 확인하고 식료품점을 방문했지만 계산대에서 EBT 카드가 거절돼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EBT 사기로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맘다니 의원실은 사기 피해자들을 사회복지국과 연결해 피해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도난당한 자금의 최대 2개월치만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까지는 통상적으로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카 곤잘레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EBT 카드를 비접촉식 결제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기 피해를 87%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튼 구찌 매장에 권총 강도가 들어 5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들의 영상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12시 8분경으로 맨하튼 14번가 미드패킹 디스트릭에 위치한 구찌 매장에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무장 강도가 들어와 매장 직원들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오늘 공개한 영상에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먼저 매장 안으로 들어와 경비원에게 총을 겨누고 사람들에게 엎드리라고 말한 후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가져오고 자루에 물건들을 담아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장에서 빠져나온 용의자들은 혼다 CR-V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도 사건으로 5만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과 흑인 여성 1명이며 경찰이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탄 차량이 링컨 터널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며 이 차량에는 뉴저지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의 결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만연과 병가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스트레스와 노조 파업 등이 그 이유인데 결근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교사 5명 중 1명이 11일 이상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시간주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2022-2023학년도에 15%의 교사가 결근한 반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10%였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의 배경에는 병가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노조 파업 등이 꼽힙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많은 업종에서 병가 사용이 증가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정신건강관리 등의 이유로 병가를 더 쉽게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교사들은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인종차별 및 성소수자 문제 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교사들이 받는 급여의 상대적 낮음, 원격 근무 불가능 등의 이유로 인해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업으로 인한 영향과 대체교사 인력의 부족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직에 진출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최근 몇 년 새 교사들의 이직률이 증가해 대체교사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집계됐습니다. 미 농업부와 미 용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 3,081톤에 달했습니다. 중국 및 홍콩의 20만 1,500톤, 일본의 19만 8,528톤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의 수입량 28만 4,521톤에 비해서는 18% 감소했습니다. 수입 금액 면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20억 4,700만 달러어치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중국 및 홍콩과 일본을 앞섰습니다. 비록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3년 연속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소고기와 현아, 간, 콩팥, 신장 등 소부산물을 합친 전체 수입량에서도 한국은 24만 8,562톤으로 일본과 중국 및 홍콩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고기와 소부산물을 합칠 경우 지난해 한국의 전체 미국산 소고기 관련 수입량은 24만 8,562톤으로 일본 24만 3,019톤, 중국 및 홍콩 22만 8,697톤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산 소고기와 소부산물 수입량의 경우 한국은 29만 4,326톤, 일본은 31만 677톤으로 일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한국 수입량은 16%, 일본 수입량은 22% 각각 줄면서 한국은 전체 미국산 소고기 관련 수입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미국에서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테무에서 구매한 12달러짜리 신발 때문에 2,200달러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여성의 사례가 보도돼 논란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간호사 린 말리 씨는 그녀의 어머니가 테무에서 구입해준 검은색 앵클 부츠를 신다가 신발 내부의 날카로운 물체에 발을 찢겨 14바늘을 꿰맬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말리 씨는 신발을 2-3번 신었을 때 발 옆면에 뭔가 찔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스티커나 택인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츠를 신고 오른쪽 부츠 내부에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14발을 꿰맸습니다. 해당 신발 내부의 구멍이 거칠게 잘려 있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말리 씨는 의료비로 2,200달러를 지출했고 발 상처로 인해 서서 일하기 어려워져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말리 씨의 어머니는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고 해당 제품이 테무 사이트에서 삭제되기를 원했지만 테무 측은 주문 번호가 없다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 테무 측은 관련 스크린샷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신발을 판매 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테무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은 중요한 문제라며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체외 인공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배아도 태아이고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실수로 다른 부부의 냉동배아를 떨어뜨려 파괴한 환자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아가 아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냉동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엘라베마주는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상무부는 어제 연방정부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뉴욕주와 버몬트주 등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1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몇 주 안에 글로벌 파운드리의 애리조나와 텍사스, 뉴욕, 오하이오 설비 건설, 확장 사업에는 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고 이후 지원금은 단계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170개 이상의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설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미 전역의 식수 수도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로 58억 달러의 예산을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 중 하나인 양당 합의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정비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새 수도 프로젝트 예산은 50개 주 모두에 걸쳐 있으며 이로써 수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모두 22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개선 예산 중 식수 수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모두 500억 달러가 넘게 책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올해부터 준성수기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예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따라서 4월 중순에서 6월 말 그리고 8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 주말에 방문하려는 방문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번호를 예약해야 합니다. 차 한 대당 입장료는 $35이며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 공원에 입장하는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야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